안녕하십니까? 성경학원 국어강사 강지찬입니다. 중동고등학교 중간고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휘문고와 연세대를 졸업했고요. 중동 휘문 이렇게 내신 출강 중이고 고2 수능반 그리고 고3 수능 대비반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드리면 가장 먼저 객관식이 총 17문제가량 나오고요. 권장 소요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므로 빠르고 정확하게 다 맞춰줘야 되고요. 문법 서술형이 3문제가 나오는데 5분 안에 다 풀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요약 지문이 2지문이 나옵니다. 총점이 20점이고 권장 소요 시간은 20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써줄 수 있어야 된다. 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으로는 비문학 깍두기 지문이 나온다. 총 3문제가 나오고 권장 소요 시간은 5분 내에 다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고 국어 주요 포인트를 꼽아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수능형 문법 문제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점 40점에 달하는 2지문 요약, 그리고 깍두기 문제, 문법 서술형 문제,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가 40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절대로 수행평가에 감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등급과 2등급 학생의 차이를 보면 총점이 0.1점밖에 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기말고사의 40%를 차지하는 서술형 답안 부분 점수에서 깎여서는 안 되고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급별로 조금 핵심적으로 가져야 되는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3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선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크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 2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형 문법 문제까지 정확하게 빠르게 맞춰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술형에서 절대 깎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객관식을 살펴보면 객관식은 17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 19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총점은 항상 60점이었습니다. 난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 하의 난이도가 거의 없습니다. 난이도가 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확인형 문제가 거의 없다. 반드시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를 보자면 요약 지문이 있는데 요약 지문은 시간이 모자릅니다. 우리 학생들 실력이 부족해서 감점당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감점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약형 지문을 시간 내에 써보는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깍두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어뿐만이 아니고 국어에서도 깍두기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렵게 수능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약을 해주면서 그 내용을 찾아나서는 그런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시면 11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수능 문제와 굉장히 흡사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 문법 문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야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수능형 문제는 아무래도 현역에서 수능을 가르쳐주는 강사만이 잡아줄 수 있는 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등장한 유형인데요. 퀴즈형 문항이 등장합니다. 퀴즈형 알고리즘에 적용시켜서 이 화살표를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문법의 일부분의 지식을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문법 범위가 100이라고 하면 80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100이라면 100 모두를 인지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서 일부 어려운 부분을 빼고 공부하자. 이런 유형은 절대로 중동고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에 맞춘 이런 문제 유형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1대1로 풀이 과정을 어떻게 체크해 주느냐, 이 부분이 결국 1등급을 판별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묻는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 체크에서 벗어나서 학생이 왜 이 답을 골랐는지, 왜 오답에 빠졌는지 그 사고와 논리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줘야만 중동고 국어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법 개념서부터 시작해서 복습 과제, 문제풀이, 다음으로 심화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 수능형 문제풀이까지도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 때도 그냥 기출문제 세트를 무책임하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한 단위별로 끊어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고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새로 등장한 유형입니다. 문법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평이하게 나왔지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조금 쉽게 나왔던 것들이 학년 말로 갈수록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렵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술형은 반드시 강사가 직접 첨삭을 해주고 1대1로 피드백을 줘야만 실력 차이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약형 서술형 문제입니다. 1등급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능 비문학과 동일한 난이도로 문단 요약하기가 나옵니다. 이 글들은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쓰시기 때문인데요. 수능과 굉장히 흡사하게 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비문학을 읽는 방법을 체득한 상태로 요약을 해줘야지 정확하게 점수를 따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고에서 이런 요약형 서술형을 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능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라는 중동고 선생님들이 의도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능 비문학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현역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가 그 독해법을 제대로 전수해 줄 수 있고 그 실력을 수능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의 요약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요약하고 요약을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약형 서술형을 준비할 때 그냥 무작정 요약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단답형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풀어보고 한 문단을 요약해보고 이런 식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서술형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은 1주차고 그 다음 2주차, 3주차, 4주차가 진행될수록 우리 아이들이 점차 답안지를 잘 써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피드백 내용은 학생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한테 드려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답안을 작성해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늘어가고 얼마나 시간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 피드백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형은 조교가 아닌 반드시 강사가 1대1로 첨삭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달라지고 도약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깍두기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추세인데 이 깍두기 문제는 수능에서 3점짜리 보기형 문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결국 지문의 내용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시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약뿐만이 아니고 수능에서 보기형 3점짜리 문제를 접해보고 풀어봐야 깍두기 문제도 담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행평가까지 관리하는데요. 별도로 약속을 잡아서 수행평가가 있을 때 수행평가 프리젠테이션을 연습해보는 그런 세션도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중동고 국어는 문법에서 수능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념뿐만이 아니고 원칙과 예외 그리고 모든 사례에 대해서 파악하고 들어가줘야 된다. 그 중에 의문 변동과 접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중간고사에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 두 번째는 요약형 서술형 문제를 잘 잡아야 된다. 흐름과 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도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라면 당연히 잘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서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문법 서술형입니다. 개념을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체득하고 있어야 된다. 결국 이 세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어야 중동고 국어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특강은 진행되고 있고요.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첫 주까지는 중동고 문법 미리 보기 그리고 요약형 서술형 답안 작성법 등을 통해서 프리내신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2주차 때부터 6주 과정으로 중간고사 대비반이 시작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내신에서는 서술형 답안의 작성의 기본기부터 지문을 요약할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어떠한 행동 강령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3월 들어가서 둘째 주부터 바로 수행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배우는 차원이니까 프리내신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중동고 유형과 중동고 유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비문학은 인문지문과 사회지문에 대해서 일단 중동고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별은 이거는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또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프리내신 예비 고1부터 고3 때까지 그냥 쭉 들으면 되는 그런 학원입니다. 중간중간에 중동고 단기 정규 이런 반도 준비되어 있고 여름방학 때는 고전시가 총정리, 수능 기본 비문학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전부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다. 그래서 믿고 그냥 고3 때까지 쭉 다녀주시면 되는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영어와 똑같은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될 때까지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표를 안내드리자면 일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시까지 3시간 반 이렇게 제가 직접 들어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문법, 절반은 요약 이렇게 시험 점수 배분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